오늘도 뭐 외국 기자랑 제가 그 인터뷰를 어떻게 학술적인 문제로 하게 됐었는데, 그 얘기가 그 조선 왕조가 유교를 받아들인 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건 잘한 거다. 고려는 불교라는 종교 국가였고 그 조선 왕조가 그 이 유교를 막 국시로 내걸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노력은 이건 나는 굉장한 거라고 본다. 왜? 유교는 이거는 상식이고 세계 어느 모든 이념에 비해서 이렇게 해가 없는 이념은 없다. 내가 보기에 어느 종교를 본다 그래도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모든 걸 봐라 말이지. 이 유교처럼 해가 없고 또 조직적이지 않고, 최소한 유교라는 것은 개인 중심의 종교로 말한다면 개인 수양을 가지고 성립하는 종교고, 기껏해야 조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봐야 집안 사당을 모시는 거니까 이런 거대한 교회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유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주작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념에 우리가 너무 일변도로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이념적인 경직성이 분명히 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무슨 미국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로얄해야만 할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로얄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하나에 이렇게 충직하게 하면은 전 국민이 그런 트렌드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게 조선 왕조에는 너무 심하게 우리 민족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간 건 틀림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양명학을 받아들이기도 참 부담스러웠고, 그 당시 중국에서는 양명학이라는 건 상식이었는데, 전번에 그 임진왜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명학이라는 게 비교적 이 중국에서는 이 남부 양자강 이남의 상인 계급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어떠한 의미에서 유교로 친다면 그냥 득도 바로 자기가 깨달으면 득도해서 성불 한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이 적자의 마음만 이 적심만 있으면은 바로 이 붉은 어린애 마음 같은 것만 있으면은 성인이 별게 아니다. 이런 적자지심만 있으면 그게 곧 성인이다. 이래가지고 그 양명학은 굉장히 어떠한 인간 해방론을 들고 나왔고 근대적인 그 인간관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양명학도 못 받아들이고, 특히 이쪽 노장 사상 같은 거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주 적대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6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분위기로 노자 도덕경을 펴서 집에서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만 해도 이게 무지무지한 이단설을 보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그만큼 조선 왕조의 이 이단에 대한 이 배척 심리라고 하는 것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사상적인 flexibility, 하나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보면 우익을 하든 좌익을 하든 지금도 어떤 이념에 충실하면은 이게 플렉서빌리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노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 최근에 우리는 예를 들면 노장 사상이 있고 예를 들면 공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음도 양요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중국 문명에서 유교라는 것은 이 공맹 사상으로 해서 표면을 지배했고, 이거는 그 도가 사상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떠한 그 음적인 중국의 문명을 양적인 면과 음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겉으로는 유교가 흘렀지만 그 은류 하나에 숨어 있는 흐름에는 노장이 이 도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에는 우선 학파의식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 고경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 노장이다, 공맹이다를 갖다가 도가 유가로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나라 때 그 유양이라는 분이 그 도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 도서 분류를 위해서 유가자료, 도가자료 이렇게 해서 음양가자료 이렇게 해서 도서 분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학파의 정식 명칭으로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전한에서 후한 그 사이에. 근데 중국인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논어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논어에도 그 도가적 요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스님금은 남면만 하고 무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자가 나는 슬그머니 팽조를 굉장히 흠모했다든가, 그 팽조라는 거를 갖다가 사실 노팽이라는 거, 그 노팽이라는 걸 노자로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요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그 발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근에 엄청난 문헌이, 선진 고경 문헌들이 무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유가 문헌인지 도교 문헌인 도가 문헌인지 묵가 문헌인지 이런 구분이 지금 중국 철학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구체적으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960년대에 노자를 배우면서 사마천사기에 이제 그 노자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초나라 사람인데 주나라에 가서 그 주장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양에 있는 주나라 천자의 나라의 최고의 나라에 이 사람이 국립도서관 관장을 했다. 쉽게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런데 공자가 노나라 시골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학문에 대한 갈급증을 느껴가지고 수레를 마련해가지고 먼 길이니까 가가지고 낙양에 가서 그 도서관 가서 이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니까는 그 문헌이 많은 데를 찾아가려면 도서관을 찾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그 도서관 관장인 노자를 만났다. 그래서 공자가 그 노자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부정을 했거든요. 전부. 근세 이제 학문이 오면서 그거는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그거는 설화적인 얘기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국 무덤에서, 그래서 대개 지금 노자라는 문헌을 오히려 장자보다도 후대의 문헌으로 봤어요. 지금 여태까지 일본 학자들은 이것은 전국말 아니면 한대에 성립한 문헌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 정교한 주장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노자라는 문헌은 후대에 이 선진의 경에 나오는 그런 야는 노자라는 이름 하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종합해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압스트랙트 추상화해서 하나의 논설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논의도 아주 정교합니다. 굉장히 보면은 참 놀라운 적인데, 아니 무덤에서 BC 350년짜리 지석이 있는 무덤에서 덜커덕 나와버린 노자가. 그리고 그동안에 이거를 갖다가 한초로 봤던 모든 문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학자는. 이번 놈이 아무리 정교한 적이라도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덕경에 대한 이 얘기들이 엄청 재미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또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마왕태라는 거기서 백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백서라는 건 뭐냐면 비단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에다 쓴 거는 죽간에 쓴 거라서, 죽간에 쓴 것이 아니라서 이거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이렇게 된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순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도덕경이 아니라 덕경 그래가지고 앞에 있고 도경 그래가지고 지금 덕도경 순서로 돼 있습니다. 38장이 제1장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한비자라는 문헌에 유로헤로라는 그 옛날 고경의 선진 문헌에 노자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덕도경 순서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게 덕도경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곽점 죽간이라는 데서 그거는 아주 고대의 전국 중기문헌이 또 나와버렸고, 근데 최근에, 요새 몰랐는데 최근에 또 나왔어요. 이게 2009년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북경대학에 흘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북대한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북대한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요새 최근에 이거를 보고 아직 이게 전모가 소개가 안 됐어요. 최근 거라서. 그런데 이 북대한간 거가 그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전에 나온 것들은 대개 결본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완벽합니다. 완전한 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한 무제 때의 문헌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하여튼 이제 현존하는 여태까지 재미난 게 뭐냐면은 마왕대에서 나온 문헌하고 이거하고 동시대입니다. 한 3, 40년밖에 차이가 안 지는데, 그 마왕태 문헌은 지금 거랑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자라는 이 경전이 굉장히 후대에 많이 변화를 거쳤다 그랬는데, 이 북대한간을 보니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필본 그 텍스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글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노자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고문헌에 있어서는 어떤 판본의 기초에서 이것이 더 이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생쿠라가 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게 전승 계열이 다 다르다는 게 이 네 개가 지금 노자가 거의 BC 세기에 나오는 게 BC 한 200년부터 한 350년 사이에 있는 게 지금 4개가 나왔어요. 4개. 그러니까 이 4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 재미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머리가 이게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해요. 요새 그런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고려대학 철학과를 이제 동양철학으로 졸업을 하고 대만대학에서 제일 처음 쓴 논문이 노자였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나는 과감하게 뭐냐면은 공자가 만난 노자가 진짜 그게 노자다. 그리고 노자 도덕경이란 문헌은 그것은 분명히 그 노자가 쓴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는데 그거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 저 자식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노자라는 문헌을 그렇게 연대를 올릴 수가 있냐. BC 6세기로 올리는 저런 미친놈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발굴에 내가 40년을 그 구라를 가지고 내가 버텼는데 40년 후에 지금 대개 전 세계 학파 돌아가는 게 노자라는 문헌은 BC 5세기, 6세기 문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 20대의 생구라가 지금은 정설이 됐습니다. 지금 정설이 됐는데 물론 그때도 그 구라를 친다는 건 그만큼 근거가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재미난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노자와 공자를 놓고 볼 적에도 지금 노자라는 현존하는 텍스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자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노자에 해당되는 사상을 집약한 문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공자 정도의 인물이 나오려면 노자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자의 시대에 많이 있었다 하는 그들의 어떠한 그 다양한 그 교류에서 그렇게 중국 문명이 성장했고, 그게 그렇게 공자 혼자 이렇게 툭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공자만 해도 우리가 공자와 가장 라이벌이었던 게 노나라 사람으로 양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호가 공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 시를 짓고 이러는 거 보면은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에게도, 그리고 공자를 또 비판하는 많은 그 은자들이 있습니다. 공자를 미자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노자 도덕경을 쓸 정도의 인물들이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문명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공자 뭐 하나 있고 그 뒤로 있다가 뭐 나중에 그게 갈라져서 묵가가 나오고 뭐 순자가 나오고 뭐 맹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한 하나의 시대 정신 속에서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미 공자 시대 때부터 그 뿌리가 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거는 지금 너무 지금 멉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조선 말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노자라는 문헌을 우리가 그 도가다, 유교하고 대립되는 도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 사상이나 노자 사상이나 같은 어떠한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 동일한 어떠한 그 사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를 이해하는데도 노자를 이해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 지금 율곡 같은 사람이 처음에 하여튼 노자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순원이라고 하죠? 순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순원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양조가 된, 그러니까 뭐냐면 노자로 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자 중에서 가장 좀 무르익어서 우리 유교의
상치되지 않는 우리 유교의 주자학의 그런 유교에 상치되지 않는 정통적인 그런 말들만을 모아서 노자를 해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순원이라는 이 율곡이 노자를 해석한 것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인데 이게 자구책이죠. 이 순원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노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곡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노자라는 당시의 이단서를 과감하게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노자에 대한 전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고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로 율곡이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막 율곡이라고 그러면은 이태계하고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벌써 그때에 노자를 주석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엄청난 용감한 행위죠. 그런데 그 뒤로 박세당이라는 분이 이제 이 순원이 아닌 이런 정도가 아닌 제대로 된 노자 도덕경 텍스트를 놓고 줄을 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보면은 나는 그 박세당을 보면은 또 박세당도 또 대단한 분이죠. 박세당도 대단한 분이에요. 저기 올라가면 수락산 저기에 있는데 대단한 분인데 사실은 난 대학교 때 그 박세당 줄을 읽으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역시 결국은 박세당의 노자주도 결국 노자를 유교적 입장에서 그냥 견방부회하는 느낌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노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홍석주라는 사람이 쓴 정모라는 이 노자 주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과감하게 노자를 바로 잡는다 그거예요. 교정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교정한다 이래가지고 주석을 다루는데 이 사람은 서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노란 노자를 교정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게 노자를 교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이거를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놈이 있다면 대부분 노자한테 맞아 죽을 놈들이다. 노자하고 게임도 안 되는 새끼들이 노자를 바로잡는다고 덤빈다 이거야. 내가 이 정노라고 한 뜻은 실상은 노자를 바로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노자에 대한 우리 한국 유생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배짱이 서문에부터 나오는 품새가 이거 센 사람이고 내가 이제 초식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프라이드 느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조선 왕조에 이렇게 깡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정약용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정약용과 동시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가문 사람이에요. 풍산홍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쪽으로 나걸리는데 되게 같은 문중이면 다 그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풍산홍씨가 그 당시 여러분들 풍홍달서라고 그럴까? 하여튼 풍홍달서라고 그 당시 가장 그러니까 이 사람 홍석주만 해도 결국은 이 사람이 이조판서, 영조판서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의정부 좌의정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성공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는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갔고 그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할아버지도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홍석주라는 분이 여기 지금 1744년은 잘못됐는데 1774년입니다. 1774년부터 1842년까지 김매순, 서유구 같은 대학자들과 집안으로도 걸리고 하여튼 직접 영향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다산이 돌아오잖아요. 여기 마석으로 돌아왔을 때 교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와서 그 사람이 자기 상서도 다시 고치고 그랬을 때 바로 이 홍석주가 그 다산이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하고 말년에 교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시대를 사상가를 볼 적에 우리가 1930년대에 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주축이 돼서 이 위대한 우리에게 다산이라는 분이 있었다. 다산은 사실 몰랐죠. 그러면서 여유당 전설을 발간하면서 다산의 위대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해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가지고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여유당 전설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다산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다산의 시대예요. 그리고 다산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다산 정도의 수준의 학자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다산 수준이 한두 명이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풍석 서유구 같은 사람의 스케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임원경제지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 학문의 폭과 이 학문의 폭과 깊이가 다산의 여유당 전서 이게 그 수준이 아닙니다. 또 어마어마한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홍석주만 해도 엄청난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전집이 발간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산시대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다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죽어요. 우선 누구지? 이 양반. 박성무 선생이 너 섭섭하다. 유네스코까지 등재를 시켜놨는데 왜 또 내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오늘 지금 딱 그래서 딴 말씀 안 드리고 이 홍석주의 노자 도덕경 제 1장 주석만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리는데 요 1장의 주석만 해도 다산의 어떤 문장보다 난 깊이가 있고 난 오늘 요거 하나만 해도 그 다산이 칭찬하는 나는 주역 사전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주역 사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나도 주역에는 경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독창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 주역 사전도 결코 독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대단하게 떠받들고 이런 말하면 내가 죽죠. 그래서 밖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산은 위대하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나 이 홍석주를 보면서 내가 딱 읽으면서 그냥 딱 내가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최근에 이분의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 노자는 다 아신다고 보고 그런데 우선 노자는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도가도 비상도고 명가명 비상명인데 이러면 도라고 말한다면 도라고 말한다면 여기 주어가 되면 말한다면 왕필주가 말하기를 가도지도라는 거는 그 말하여진 도는 상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도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 오늘날 20세기의 모든 우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인간이 뭐 라칸이든 프로이드든 막스건 니체건 지금 비트겐슈타인이든 모든 20세기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는 정확한 세계의 정확하게 세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레비 스트로스 같은 사람이 원시 불학에 가서 그 풀이 자기가 아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 풀이 이름이 뭐냐? 웃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필요하냐 이름이. 그냥 풀이다. 왜냐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냥 그 집안에 있는 풀인데 그러면 야 자식들 원시인이라서 자식들 풀 이름도 다 구분해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어디를 밀림을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냥하고 이러는 데 쓰여지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디테일하게 나오는 언어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고도 그걸 요새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러잖아. 이건 현대 프리즘의 근데 어떻게 프리즘의 색깔을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그건 무슨 수천 가지 색깔이 연속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는 그걸 오색영롱하다 그랬죠. 왜? 오행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행사상으로 뭐 적황 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뭐냐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는 도구가 못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그러니까 20세기 모든 이 학문이라는 게 언어를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실제를 나타내는 정당한 도구가 아니다. 이것이 20세기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빨강, 노란, 노랗다 그런 것도 그 녀석 얼굴이 누래. 저 푸른 저 언덕에 뭐 누런 뭐 보리밭 그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누렇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같은 누렇다 저는 얼굴이 누렇다는 거 하고 저는 머리가 누래. 뭐 그 들판에 뭐가 누렇다 이런 말들이 그 누렇다는 말 하나를 우리가 규정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이 규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비트겐슈타인도 색깔의 가나에라는 유명한 색을 썼는데 인간에 대한 뭐 아프다. 그럼 여러분 여기 어디 따끔따끔하다든가 띠끔띠끔하다든가 뭐 병원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제가 몸살이 났는데 몸살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몸살이 우리는 살이라는 게 옛날부터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그 귀신이 내가 살이 껴가지고 전 몸에 이게 살이 꼈다는데 백페인 뭐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의사랑 2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whole body virus infection.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과연 뭐, 그 바이러스, whole body virus infection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근데 우리는 몸 사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할 것 같죠? 일본 말도 몸살 없고, 중말도 몸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모든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 없이 엉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도라고 말로 하는 동시에 그 말하여진 도는 상도가 아니다. 그런데 상도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있는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서구 철학을 가지고 전부 상이라는 걸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 개새끼들이 그렇게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번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상도를 갖다가 다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원 불변한 이 세계 밖에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다. 동양에는 그런 거 없거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 불변이 있습니까? 천지 안에 다 변하고 변하는 게 아까 저 이름 할 적에도 동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하면 동하고 동하면 정하고 한 번 굽으면 한 번 펴지고 일곡일신이 있고 이런 건 모두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인데 우리가 상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항상 상자잖아요. 그러면은 도울 선생님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영원 불변한 겁니까? 변하는 모습이 항상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죠. 도울 선생님 항상 얼굴 봐. 항상 젊어. 그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렇다고 영원 불변한 이 젊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상이라는 건 constant하다는 말이지 unchanging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constant라는 거는 constant하는 건 변하는 방식이 constant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럴 적에 뭐냐면은 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도를 언어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개념화 시키면은 그 개념화된 도는 항상 그러한 자연의 모습이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왜?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항상 변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항상 근데 옛날부터 그냥 영원불변 이런 말을 쓰거든요. 불변이란 말도 동중서가 썼는데 그때 그 사람이 불변이라는 게 좀 요새 서양말의 불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항상 내가 가르쳐도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 이 동양 기초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홍석주 선생이 딱 내식으로 딱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도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것일 뿐이다. 여기 자연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네이처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거는 자연일 뿐이다. 근데 우리가 그 밑에 가도 그거를 말할 수 있다. 도가도의 가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그 말을 통해서 서로 그냥 참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연의 도를 말하는 것, 스스로 그러한 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도추로천. 도는 하늘에서 나왔고 명은 그것은 사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런즉은 그 어떠한
대상에 실제가 있게 되면 반드시 이름이 있게 되는데 그 이름도 역시 미리호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게 완전히 자연과 분리된 인위적인 조작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명이라고 또 명가명할 때 가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적에는, 그러니까 도를 돌이라고 규정할 적에는 그것의 명과 실이 나뉘고 지와 교가 일어나고 그것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스로 그러한 이름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현대 철학의 모든 아주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포함하는 얘기인데 홍석주 선생이 이렇게 정교하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상자. 이게 불변이 아니라 상이라는 것도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항상 그렇다는 거는 항상 그렇다는 것도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일컬은 것이므로 인력, 인간이 힘으로 자기를 한 것, 조작한 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구이불변자는 그것이 오래되어서 불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변이라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시공을 초월한 어떤 기독교적인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이불변이라는 것은 그 변화 속에서 항상 그러한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 그러한 길만 있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하늘이 저 높이 있고 땅이 이렇게 후덕하게 있고 1월이 번갈아가면서 비추고 산악의 강화가 이렇게 높이 섰고 산악 하나가 높게 서 있거나 쉼이 없이 흘러가는 저 모습, 이게 스스로 그러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스스로 그러한 게 아니야. 사람으로 말한다면 죄인, 사람에 있어서 말하면 부자, 군신, 부부지, 인륜이 다 만고에 변함이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고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소위 상이야. 이것이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지금 그냥 쉽게 그냥 뭐 보통 얘기처럼 듣고 계신데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이 노자 도덕경 제 첫 줄을 이 해석한 유래가 중국의 2000년을 통해서도 별로 없어요. 내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석한 이 도가 철학의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일일 뿐이다는 거예요. 일. 도라는 것은 일이다. 일일 뿐이다. 천지가 있기 전에도 꼭 무슨 이게 꼭 그 기독교적인 무슨 천지창조 이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더 근원적인 천지의 더 근원에 가 있어서도 이 도는 없어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충막 혼원, 여기 혼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게 결국 나중에 도교적인 요소도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데 충막 혼원 불가득이며, 그러나 이 도라는 것은 카오틱한 어떠한 그 무분별의 근원적인 우리의 이름으로 분별 지을 수 없는, 지금 무지개만 해도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름 속으로 들어온 무지개가 아니라 그 무지개 자체는 뭐예요? 혼원한 무지개 아니에요. 그건 혼원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충막 혼원한 그러한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 스스로 그러한 세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명, 비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물이 여기로부터 이 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은 모습을 갖추게 되고,
가오, 깃드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가명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명의 세계라는 건, 이름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소통을 위해서 약속한 것이지 그대로의 사물의 실제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게 거의 20세기의 모든 서양 철학을 요약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찬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라고 하는 것은, 자,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용이요, 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다. 모든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무용의, 무용의 세계로 들어가고, 유용,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 있는 그 용의 세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아까 말한 도가도 비상, 저 위에 본문에 보시면은 도가도 비상구 명계명 비상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오고 이제 여기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름이 없는 것을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걸 끊을 때 무를 천지지시라고 명하고 유를 만물지모라 명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끊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상.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은 무욕함으로써 그 묘한 세계를 보고 항상 유욕함으로써 교. 여기 교는 뭐냐면 가장자리, 어떠한 이런 거를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석주가 주석을 달고 있는 거 보면 여기 이랬잖아요.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쓰임이요, 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 묘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욕의 세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국 어떠한 이름에 집착해서 세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이 규정하는 바대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선입견의 이름을 가지고만 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언어가 폭군이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언어처럼 무서운 폭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철학의 모든 명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마치,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말을 빌어서 여러분은 내 생각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말을 빌어서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들 말을 여러분들 생각에 맞춰서 만든 적이 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지 여러분들이 뭐 브라브라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라는 브라브라라고 난 할 거야. 간다 그러면 고 이런 거 그렇게 가지고 말을 만들었냐고. 여러분들이 배운 말은 이미 기성품이에요. 그걸 배운 것일 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는 이미 여러분들 시대에 짜여진 어떠한 틀 속에 여러분들의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고를 언어를 빌려서 표현한다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언어가 나의 사고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언어가 나의 사고를 빌려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살고 있던 시대의 언어에 영원한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억압받을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있기에는. 그러니까 조선 왕조 때 사람들은 조선 왕조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 언어 이상의 폭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항상 언어로부터 해방을 외치고 이러는데 노자도 뭐냐면 일장에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정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자 일장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고로 그 묘한 세계를 보고자 하면은 반드시 무로 가야 된다. 이게 무에서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교라고 하는 것은 유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세계거든요. 그 교라고 하는 것은 변제다. 변제라는 것은 동정의 기함인가요? 동정의 기함, 유무의 봉함이다. 이거 뭐냐면 그 유무 동정의 어떤 갈림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묘하게 나타나는 그 어떤 가장자리, 요런 것이 언어의 세계라는 거죠. 언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차이예요. 차이. 이게 소셜의 언어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엄마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발음의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똑같이 아버지도 엄마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엄마와 아버지는 우리 언어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언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시인들 세계에 가면은 엄마와 아버지를 다 같은 엄마로 부르는 언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항상 그러한 분계점, 이렇게 엄마와 아버지라는 발음 체계가 다름으로써 그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로 말한다면. 그래서 교라는 건 변제고, 동징지 기함이고, 유무지 봉함이고, 양자라는 것은 묘와 교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여기 이렇게 이 세계가 카오틱한 어떤 이 혼원의 불변의 세계가 있는데, 무욕을 우리가 어떤 인간의 개념이라든가 언어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그걸 들어가는, 그렇게 할 때 무명의 세계로, 무명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형체가 없는 어떤 묘한 세계를 보고, 이게 무의 세계죠. 이게 무의 세계. 그러고 이제 이런 데 그렇게 변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상사리의 변제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의 세계를 본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세계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양자는 여기서 묘와 교다. 이거 요라고 읽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근데 저는 교라고 읽습니다. 양자는 묘와 교다. 본문에서 보세요. 무욕이 관기묘하고 상유욕이 관기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것은 무욕과 관련이 되고 교라고 하는 것은 유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양자 그랬잖아요. 그 밑에 양자가 나오잖아요. 이 양자는 묘와 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주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자는 묘와 교다. 그 다음에 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사실은 양자는 동 끊고 출이 이명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양자는 같은 건데 그것이 나와서 우리 인식에 접하면서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결국 여기에 묘한 것이나 여기에 교한 것이나 이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래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동출이라는 거, 근데 이분은 나처럼 양자 동에서 끊고 출이 이명이라고 보지를 않고 동출로 끊는 거예요. 양자는 동출. 같은 데서 나왔다. 근원이 같다. 같은 데서 나왔다. 그 같은 데서 나왔다는 건 동출은 어디냐? 이것은 도에서 나온 것이다. 둘 다 결국은 유욕이든 무욕이든 결국은 명의 세계, 유명의 세계든 무명의 세계든 그것은 다 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므로 극한 데서 보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현이라고 하고 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묘하다고 그럴 적에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교라고 해도 그것이 유성
취색의 상이 드러나는 것은 또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위지현이라고 한 것이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좀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욕이 관기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묘를 보고, 유욕이 관기교다, 교다 하는, 이거는 어떠한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에서 말한다면, 이름으로 말한다면은, 무명의 세계고, 이것은 유명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이거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별이 없는 거고, 이거는 분별이 있는 세계잖아요. 이름이 있으면 분별이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장에서 구분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노자의 위대한 것이 또 이것을 양자는 같은 것이다. 왜? 이것은 동출과 도라에 다 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를 만약 무욕과 유욕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는 니들이 보는 거 이거 다 같은 거다. 동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하면 이거 서구적 패턴하고는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되 이 구분이라는 게 근원에서 같은 것이다. 그걸 동추로 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건데 이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 할 적에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현이라고 그랬다 이거잖아요. 동위지현. 그러니까 현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래서 현묘하다는 말을 우리가 최치원의 난낭비서에도 국유 현묘지도라는 말이 그죠? 여기 이걸 쓰는데 우리나라의 현묘지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해서 동추로 도가 현으로 했다면은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뭐냐면은 규정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이라는 거는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형용사거든요. 현이라는 건 나는 우리 선생이 내가 어렸을 때 노자 강의를 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 줌의 물을 여기다 넣고 보면 말 같지만 그걸 저 바다에다 이렇게 넣어. 물수록 그윽한 깊이. 그게 바로 현이야. 그러니까 현이라는 거는 꺼뭇하는 게 아니야. 이게 블랙이라는 게 아니라, 꺼뭇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dark. 모든 것이 깊이를 가지면은 현이 되는 거예요. 블루에도 다크 블루가 있고, 레드에도 다크 레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계를 바라볼 때 현하다. 그 현하다는 게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동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고집할까봐 이 현을 또 하나의 하나님처럼 명사화해서 고집할까봐 한 말이 뭐냐면 현지 우연이라 이런 얘기예요. 현하도다. 또 현하도다. 그러니까 명사화 되는 것을 거부한 거죠. 현지 우연이다. 현지 우연? 그것이야말로 중묘의 문이다. 이랬거든요. 그 모든 중묘가 나오는 문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홍석주 선생이 나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은 거지, 내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유의 난견지 위현이고 묘라는 것은 고로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랬잖아요. 그런데 교라고 해서 그것이 유성취하고 색상에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로 동위지현이라고 했는데
현지우연이라 한 것은 중원, 그것을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을 찬탄한 것이다. 요 말도 간단한 주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주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지묘는 그것도 또한 하나일 뿐이다. 일일 뿐이다. 그러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산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도가 아닌 게 없어요. 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묘라 한 것이다. 문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본문에 중묘지 문이라고 그런 걸 해석하면 문이라는 것은 소유출이야.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 만물이 고로 막불유시도 만물이 모든 것이 여기에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러함으로 그 소유출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것을 태극이라고 했고 자사는 중용에서 상천지제는 무성무치하다 이런 말을 했고 주렴계는 그것을 무국지진이라고 했고 정의천 정명도 이 정자 이 주자의 그 선생인 정작께서는 충막무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도가의 사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우리 중국 우리가 이 신봉하는 모든 유교의 진리하고 너희들이 유교 정통이라고 해서 말하는 이 주자학 정통주의가 말하는 모든 개념이 이 노자에서 하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내가 참 이게 홍석주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걸 나 들으면서 야 이게 이 시대 감각을 가지고 이거 죽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다. 근데 이 홍석주가 얘기하는 품새가 무슨 이게 유교고 뭐 이게 저기 노자고 뭐는 뭐가 아니고 같고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차원을 완전히 저 하늘에 올라가서 인수봉 꼭대기에서 쫙 공자, 냉자, 노자 다 깔아보면서 하는 느낌이 되니까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계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학문의 수준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놓은 물이 달라요. 이 홍석주를 내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시대지만 다양하게 앞으로 우리 고전번역원에서 이런 분들의 문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당한 평가를 해서 타산하고 쌍을 붙여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 조선 사상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주역으로부터 자사로 해서 중용으로 해서 싸그리 긁었어. 그래서 그 정자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우연, 현하고 또 현하다. 여기에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중묘의 이치가 다 들어간다 여기에. 그래서 중묘지문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정통 이단이 있고 니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조선 왕조는 너무 좁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저 자연지위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은 인간이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 가지가 뻗어가서 자라는 거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건 뭐예요? 이거 내가 이거 이제 안 나. 왜 자식아 일로 가냐? 너 좀 일로 커라. 이게 명령해서 가요 이게? 안 가죠. 분재는 그건 엉터리고 일본 놈들 거라서 그건 분재지. 한국 사람은 분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타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은 대저 스스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당행지 마땅히 행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이건 인간의 길이죠. 이것도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도라는 말에는 자연의 세계가 있고
또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 세상의 도가 있는데 이 양자가 근원에 있어서 다른 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도는 어디까지나 자연을 근본으로 해야 되고 자연의 근본의 이치도 인간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 양자라 이게 서양 철학이 못 따라오는 거죠. 서양 철학은 인간의 도와 자연의 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 인간은 완전히 인간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세계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인들은 인간의 문명이라는 걸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명박이가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대한민국 문명을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넌센스죠. 어떻게 강을 갖다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모든 거는 자연의 섭리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섭리를 어겨서 문명을 만들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홍석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이자는 미시유이도야. 고로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공맹이나 자사가 도라고 말하는 것과 근원으로 다르진 아니하는 것이다. 근원으로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왜? 노자는 이 자연의 도를 강조해서 말한 것이고 공맹자사는 뭐예요? 사람의 길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같은 도고 동출이라고 그랬잖아요. 현묘한 세계다 다 같이.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한 대학교 때 노자를 5,000원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가 최초로 펼친 그 노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엔 무서웠어요. 노자를 접한다는 게. 그런데 야 조선 왕조에서 이 정도로 심도 있게 벌써 노자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사상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 차원을 갖느냐. 조선 왕조를 우리가 함부로 깔봐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공자자사께서 도를 말하는 방식은 아주 현명하게 아주 드러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당행지칙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법칙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륜 일용지 근절한 것을 넘어가지 아니한단 말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르침됨이 백세의 무패. 백세가 지나도록 폐해가 없었던 거예요. 공명지도라는 것 인륜의 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어떤 폐해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게 살아라. 이게 뭔 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건 폐해가 있어요. 그건 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의 인륜 지도는 폐해가 없단 말이죠. 백세의 무패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여기 약간 조선 왕조 사상가의 냄새가 나는 거죠. 노자가 도를 말한 것은 그 어떠한 자연지 묘를 극히 아주 극단적으로 그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아주 거기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가지고 그 현묘한 자연의 세계,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그 스스로 그러한 그 자연의 세계까지 추국해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황홀하다 이거예요. 황홀해가지고 범인들이 헤아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것이 몇 번 굴르고 나면 궤변 황당한 게 돼가지고 개소리들을 한다 이거야. 노자를 가지고. 이거 개소리 하는 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공자자사인들 그래가지고 노자를 오해하는데 노자를 말하면 막 황홀하고 뭐 현묘지도가 어떻고 무당이 어쩌고 이런 황홀한 얘기를 하지만 천만이다 이거는 그 극한에 간 사람이 한 현묘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자 자사인들 어찌 이러한 경지가 없었겠냐 이거예요. 자연을 말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공자 자사도 이런 노자가 말하는 그러한 현묘한 세계로 다 하상불허해. 거기에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형이상자 위지토. 여기 형이상자라는 게 뭐예요? 형이상자. 응? 주역에 있는 얘기지만 형이 있고 나서 그 위를 우리가 위지 일컬어서 도라고 하고, 형이 있고 나서 그 아래를 이거를 비라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이상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그 세계.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주역의 기본 사상 아니야. 이게 어떻게 노자하고 다르냐. 이게 노자의 일장에 나오는 거나 이런 유교의 정통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형이상자 위지도 하고 또 말하기를 무사야 무의야 부지리속 불행이지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함이 없지만은 그것은 빨리 가지도 않는데 빨리 가고, 불행이지라 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이게 어디 주역에 있던가? 이것도 주역에 있던가? 계사에 있던가? 아마 그죠? 계사에 있던가? 요거 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해서 주역에 있는 거고, 이게 유교 경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말하면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하고 채물이 불가요. 이건 중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이 유교의 기본에 이러한 도가적 요소가 다 있지 않냐. 이 세계관은 공통된 것이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노자라는 책은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측면에서는 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무로부터 유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 리가 하루도 없어 본 적은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해서 약간 노자를 그 도가 쪽을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부지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형으로 말한다면은 무에서 유가 있다는 건 그건 정당한 이치인데, 그러나 우리 유과에서 말하는 리가 하루도 없다고 하는, 없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고, 그리고 또 그 미묘한 세계를 가지고 그 미묘한 세계, 미묘해서 불가견,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현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탄연이 가행자,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1월이 걸린 것처럼 소소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도가 계열의 사람들이 약간 잘 몰랐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무로 가지고 얘기하면은 현명한 자는 쓸데없이 그 허무한 것을 힘쓰고 못난 놈들은 방자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가에 잘못 빠질 적에 이런 폐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구지어현, 그리고 현에 너무 집착해서 구하다 보면은 그 고매한 자들은 미혹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게을러지고 만다. 그러나 그 성인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실제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극히 드러나는 것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그 도를 구하는 자들은 성인의 책을 반드시 볼 것이다. 즉 뭐냐면은 폭넓게 보라 이거예요. 도가에만 미치지 말고 도가를 니들 보는 사람도 고매한 척하고 고담준론 해가지고 그 방임하거나
우매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이 육아 정통의 문헌도 넓게 보아라. 그러나 노자도 자비를 말하고, 여기 잘 얘기하거든요. 노자가. 그리고 근검을 말하고, 비경, 비를 말하고, 낮은 것을 말하고, 높은 걸 말하지 않죠. 물은 항상 아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노자는 자비를 말하고, 근검을 말하고, 낮은 것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부쟁, 다투지 않는다는 미덕을 말한다. 이것은 성인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노자가 위대하다. 이 정도의 주석이면, 일장을 이 정도로 주석했다고 하면은 다산의 경지를 내가 보기에는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래? 내 이 정도면 나는 이거 대단하다고 보는 거야. 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내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내가 노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외의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고전 번역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유니크한 기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런 비슷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문화 추진회라고 해서 그 과거에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민족문화가 너무 사라져간다 해서 뜻을 가지고 만든 그 자발적인 기관으로 출발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민족문화 추진회와 번역원의 이러한 성과가 우리 역사에서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시대에 뭐 그렇게 만만한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번역원에서는 주저없이 도올 선생님이 꼭 이건 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회적인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아름다운 합의 속에서 제가 편하게 1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정말 만장의 성황, 우리나 천안에서 자랄 때 항상 그 영화관 시작할 때는 이제 씨발택시 타고 다니면서 만장의 성황을 뭐 저 맨날 그랬는데 가드 방송으로. 근데 정말 여러분께서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다양한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하버드 대학 세미나를 갖다 놔도 하버드 대학원 세미나로서 최상입니다. 최상의 수준의 세미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다른 측면도 많이 발견하시고, 우리 역사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홍석주를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때때로 우리가 내가 국학을 한다 그러면은 국학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런 엄청난 문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학의 시대가 와야 된다. 우리 학문은 모든 것이 깨우는, 학문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우리 때만, 제 자랄 때만 영문과가 국문과보다는 당연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21세기는 당연히 국문과가 영문과, 불문과보다 높아야죠. 철학도 우리 한국 철학하는 사람들이 서양 철학하는 사람보다 위치가 높아야죠. 국학이 근본이 되지 않는 문화는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화로서.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 음악도 그냥 서양 음악은 음악대학이고
우리 음악은 국악과라고 그래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음악가고 그걸 서양음악이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악대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서양음악과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 음악은 음악의 자격이 없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미술과, 그리고 미술이면 서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양화라고 그래요. 모든 게 지금 국학 중심으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개념부터. 아까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노자가. 명을 명이라고 잘못 다 해보니까 그건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 이거 상명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다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어를 뒤엎어버려야 한다는 거야. 이 한국어를 그냥 한국어의 대가리를 빡빡 깨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문을. 여러분들 한문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한문을 공부할 줄 모르면은 걔들은 오리지널한 자기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한 서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서양 문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과 근본적인 우리 문명의 우리 언어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치를 회복할 수 없고 우리 문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바른 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의 정치는 이명박의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타락한 서양의 정치예요. 우리 조선 왕조에는 최소한 이렇게 황당한 임금은 없었다고. 그래도 다 3사의 공로를 거친 임금들이지 그렇게 함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20세기의 가치 기준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21세기가 우리가 이거 너무도 중요한 시기에 저는 며칠 후에 있을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거시적인 트렌드를 이미 잡혔습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향해서 우리의 문명은 고개를 쳐들고 있고 앞으로 남북 통일도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에 그렇게 굴종적으로 우리가 살던 모습도 이제 청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오늘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전 세계 문명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다고요. 한국처럼 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영토가 직접 맞닿아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야말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들을 코디네이션 해가냐에 따라서 세계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라 이거예요. 왜 이러한 호기에 이런 위대한 위치에 있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저력도 있으면서 이렇게 끌려만 댕기고 모든 더러운 이데올로기, 더러운 종교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자기를 망갖고 살고 있느냐? 이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외침 속에서 제가 1년 동안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번역원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국학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모든 1년 동안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